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서 시야가 좋고 초원에서 기르는 말들이 살이 쪄서 흉노족들이 중국 변방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계의 뜻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말이 살찌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건데요. 살찐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도 그렇고요. NLL 대화록 사건도 모두가 말에서 시작됐죠. 그 말이 불려지고 결국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괴담에서 시작된 일본 방사능 문제, 결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로 결정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던 정부의 말을 믿었던 계속해서 바뀌는 말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말만이 아닌 믿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말입니다.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유료 문자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역사 문제 짚어볼까요? 네.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역사단체 반발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정치권에서 쟁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에 또 다른 국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그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면 될 문제다 이러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역사 왜곡이라면서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요. 해당 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객관적인지 의심스럽다면서 7종이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편향 1개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식민사관과 독재사관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 독재 미화에다가 지금은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460여 개의 시민 역사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실천연대는요.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서울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 33명이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역사 왜곡 이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부터 시작됐건데 우리나라에서 또 역사 왜곡을 갖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다른 나라의 욕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 관련 속보 한번 살펴보죠. 국정원이 어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경기지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RO라고 하는 그 지휘책으로 알려진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과 조양원 CNP 그룹 대표 등도 소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CNP 그룹은 선거 홍보회사를 말합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열쇠를 주고 있는 RO의 총책으로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조직을 결성한 시기와 목적, 강령 등에 대해서 캐묻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단만 20여 명으로 꾸려진 만큼 앞으로 법정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음모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공항 당국이 승리하는 것이고 내란 선동으로만 인정된다면 판정승이다. 그리고 걸기 쉬운 국보법으로만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공안 당국의 패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호사가들의 말잔치이긴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의 명의로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명안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란 음모와 국보법 등 그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서 국가기밀 누설 그리고 국가 기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계의 그 가장 높은 수위죠.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이석기 의원은 제명이 됩니다. 이번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는데요. 어쨌든 200명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다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존립 자체가 좀 흔들리는가 봐요. 해산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갔죠. 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요.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사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석기 의원 구속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자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색깔론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진당의 근거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민노총은 합법 단체인데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있는데요. 예전에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나 미움을 받을지언정 조롱과 경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이 조롱과 경멸을 바라는 정치인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고 상당히 좀 오래 가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이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뉴스는 쑥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400여 개 트위터 계정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죠? 네.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 특위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검찰이 확보했고 현재 추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5월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에 가입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400개 트위터 계정을 확보해서 미국 본사 그리고 국내 포털 등을 거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 글을 분석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한 글이 5천 건이 넘었고요.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에 관한 글이 15,000건에 육박했습니다. 또 대선 관련 글이 1,6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검찰 소식 하나 좀 들어볼까요?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모 신문이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요.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동욱 총장의 첫 반응은 조선일보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였고요. 또 이후에는 보도 내용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최 총장의 다음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서 굳건히 대처하면서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서 검찰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어왔었는데 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이 되고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분산되는 이 시점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죠. 네. 네. 그 부분도 좀 이상해요. 네. 네.
보통은 곧바로 명예훼손 네. 가긴 하는데요. 오늘 좀 신중한 입장을 일단은 네.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수입 금지하기로 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음식물에 대한 그 불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특별 조치를 내린 겁니다. 정승 식약청장은요, 일본 방사성 물질 유출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엄격하지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이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특별 조치를 하게 됐다 하면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다만 기존에 수입돼서 유통 중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인들도 그렇고 너무 때늦은 조치가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거면 진작하지 왜 뒤늦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가 6시 17분 5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IT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이번 IT전은 아무래도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 후에 대표팀이 최정예 멤버로 재편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오늘 저녁 대표팀이 IT와의 경기에서 시원한 골을 많이 터뜨리면서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신문선 명지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네, IT와의 평가전 언제 하죠? 오늘 저녁 8시죠.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중미의 IT 축구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홍명보 감독 취임 이래 성적 혹시 아시나요? 아, 예. 네. 3무 1패입니다. 3무 1패. 예. 네. 그리고 한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승 앞서 지금 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IT를 친선 경기 상대로 선택한 이유는 네. 지금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이래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또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강희 감독 시절에 축구는 후퇴했다, 한국 축구는 말이죠. 네. 그리고 뻥 축구한다 그러면서 시청률도 떨어지고 또 축구 팬들이 외면하고 말이죠. 예.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을 했던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예. 홍명보 감독을 선택을 하고 나서 축구의 붐업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사실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IT와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첫 승리를 안기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말이죠. 기대하는 그런 경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은 좀 약한 파트너를 택해서 좀 골을 많이 터뜨리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네. 홍명보 감독이 벌써 3번의 대표팀을 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은 1기, 2기, 3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앞서 이제 동아시안컵과 또 친정 경기 때 썼던 두 차례의 선발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유로파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한 거거든요. 예. 손흥민, 지동원, 구자철, 김보경, 이정용.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명도 있고 능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유로파 선수들이 대부분 이번에 이제 승선을 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국내파로 꾸려졌던 1, 2기 예. 대표팀과 비교해서
경기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유럽에서 온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결국 그 유로파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과의 궁합은 어떤지 말이죠. 그리고 뭐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그 유로파 선수들이 정말 골 가뭄에 시달리고 첫 그 승에 애타고 있는 대표팀의 시원스러운 소낙비 같은 그런 그 골과 승리를 안겨줄지 말이죠. 이런 그 점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해파 선수들의 합류, 바로 공격력의 강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골 세례, 아주 이 소나기 같은 골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IT 팀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승 상대로서 어떤 팀인지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IT 팀은 사실은 1.5군입니다. 1.5군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일날 축구협회에 통보된 그 대표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이죠. 예. 이번에 그 온 11명 선수 중에서 북중미 최대 그 축구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골드컵인데 2013년 골드컵 때에 뛴 정예 멤버는 11명 중에서 13명이고요. 예. 그리고 IT는 이 골드컵에서 그 조별리그에서 온두라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와 이제 같은 조를 이뤘었거든요. 예. 1승 2패로 최하위로 탈락한 팀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평가전에 나서는 선수들 가운데는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중미컵 예선전에 출전했던 3경기에 모두 출전한 선수는 4명밖에 없어요. 뭐 그래요? 이름을 얘기해도 뭐 아마 청취자들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요. 예. 제가 굳이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4명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해외 리그에서 이제 결국 자국 리그가 촉박하기 때문에 16명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예. 결국은 우리 그 팬들에게 익숙한 그런 팀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명이 예. 이제 프랑스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일부 리그는 리그왕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골키퍼인 조니 플라시데 선수 예. 랭스팀이거든요. 한 명뿐이고요. 나머지는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1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파 랭킹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파 랭킹은 74위입니다. 74위. 한국은 또 56위로 많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결국 이렇게 떨어진 것은 지난 동아시안컵을 포함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계속 이기지 못했던 것도 한국 대표팀의 그 FIFA 랭킹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6위. 한때 우리가 20위권 아니었나요? 그렇죠. 한참 좋을 때는 20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예. 네. 56이라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네요. 네. 공격.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가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가장 크게 쏠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축구도 특히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첫 만남을 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특히 지난 런던 올림픽 때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딸 때 손흥민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 되지 못했죠.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청소년 팀뿐이 아니라 올림픽 팀 때도 손흥민 선수는 항상 선발 명단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첫 선택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한 활약을 할지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또는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 본선 멤버에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얼마만큼 타진할지 결국은 낙점을 받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뛰면서 비교적 약체인 상대 팀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릴지 말이죠. 그리고 최전방에 쓰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지동원 그리고 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보경 그리고 오른쪽에 이청용 이런 선수가 더불어서 얼마만큼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칠지 여부가 오늘 경기의 승패 여기에도 물론 큰 관심이 갑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에도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은 큰 눈을 뜨고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대표팀은 지금 3무 1패 한 골밖에 못 넣었단 말이에요. 4경기에서요. 예.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과연 그 국내 선수로 짜여졌던 1, 2기와 비교해서 지동원이라든가 이청용 그리고 김보경, 구자철,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개인적 능력을 갖고 골을 터뜨릴 것이냐. 여기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죠. 네. 지난번 동아시안컵과 친선 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이 골을 터뜨리지 못했을 때 전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뛰었던 국내파 공격수들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과연 김보경, 손흥민, 지동원 그리고 이청용 그리고 후반전에 또 교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건호, 고요한 그리고 윤일록 네. 이런 또 조동건 이런 선수들이 과연 약체 그 팀인 상대를 통해서 얼마만큼 골을 터뜨릴지 IT를 말이죠. 예. 이런 시점에서 관점에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말인데요. 7503님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실수 또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정치인의 막말 발언으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나깨나 말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is.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요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때문에 다른 뉴스는 묻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회의차 러시아로 지난 4일 출국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논의하는 이 회의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APEC, 2번 OECD, 3번 G20 정상회의, 4번 G7 정상회의. 좀 어렵죠?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5쌍을 선정해서 연극 클로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아슬아슬한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클로저가 또다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클로저는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마버의 대표작으로 2000년을 전후한 런던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 4명의 얽히고 설킨 사랑과 질투, 갈등과 배신을 다루었는데요. 그 전엔 나탈리 포트만, 주드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포장 없이 처절하고 진솔하게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 클로저는 군복무를 2년 만에 마치고 돌아온 신성록 씨, 그리고 배우 이윤지, 진세연, 차수연의 출연으로 공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극 클로저는 오는 12월 1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개그맨이면서 또 가수죠. 최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수인 거를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음반. 아, 벌써 3번째예요? 3번째예요. 예,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앨범. 네. 듣지도 마세요. 네. 3번째. 네. 원래 이거 3세판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큰 거 하나 나오니까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앨범 나오면요. 저희 정면승부에서 틀어드릴까요? 아, 틀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맛보기 정도로. 맛보기 정도. 네. 네. 맛보기면 한 소절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왜 더 하면 안 됩니까? 네. 뭐 억지로 틀어주듯이 그럽니까? 대중이 원하면 틀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퀴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 이게 참, 이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요즘 상황인지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오늘의 정답인 여기에 참석을 해서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전이죠. 지난 4일 출국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APEC, 2번 OECD, 3번 G20 정상회의, 4번 G7 정상회의.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쌍을 선정해서 연극 클로저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이거 아는 분들은 이 보통 상식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분들이죠. 네. 네. 힌트는 조금 이따 드립니다. 네. 오늘 공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연은 이제 영화로도 저희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클로저라고. 이 클로저는 런던의 도심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잘생긴 한 청년이 있는데 바람 피고 양다리 걸치고 오면 이래요. 영화니까 아름다운 거지. 연극이니까 아름다운 거지. 현실에서는 좀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사랑과 엇갈림으로 인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 클로저는 오는 12월 1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네요. 배우가 만만치 않아요. 누구죠? 아, 배우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성록 씨. 이분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배우
이윤지 씨 어디 있나 했더니 또 이 무대에 올랐구나. 그리고 진세현 씨, 차수현 씨가 이번에 또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언제 귀국하시죠?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줄 서는 겁니까 혹시? 그건 아니겠죠? 네. 내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하고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보기만 한번 살짝 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렵습니다. 1번 APEC, 2번 OECD, 3번 G20 정상회의, 3번 G7 정상회의. 오늘 어렵네. 이 답에서 우물정 0944번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이 회의 네. 주요국 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데 그렇죠. 누구와의 만남이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제가 또 이 시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번에 그 의장국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단둘이 만나요 또. 이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뭐 이런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러시아와의 지지와 가능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독일 총리,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많은 주요국 정상들과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죠.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죠. 예.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푸틴이에요. 알겠습니다. 푸틴에 올인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푸틴보다도 힌트 달라고 합니다. 힌트 달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요. 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고 1번 APEC, 2번 OECD, 3번 G20 정상회의, 4번 G7 정상회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의외로 정답이 지금 문자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잘 모를 땐 20곡이 하죠? 선생님, 스물 하나 들어갔잖아요. 좋은 힌트. 예. 받아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참, 안 맞네. 네. 오늘 퀴즈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산물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문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조치가 매우 강화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한 8개 지역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수입, 유통,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방사능 검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자들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약처 농축산물안전국의 이수두 검사실사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후쿠시마 현대 8개 현도 5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예. 수입할 때마다 매끈 검사를 하는 등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검사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설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향해 누출되고 또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사실 불확실하고 네. 또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럴 또 해소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8개 현 수입 금지당한 그쪽에서 들어오는 지금까지 수산물량 보통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 12년도의 경우 약 5,000톤이었습니다. 5,000톤이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제이 우리가 8개현에서 후쿠시마 또 도치키, 군마현에서는 수입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5,000톤 정도. 네. 네.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부터 선적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9일이요? 네. 9일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미 선적된 것도 있고 해서요. 네. 일본에서 선적되는 9일부터 선적되는 것부터 제가 일본에서 선적되는 것이 9월 9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요. 일본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요. 방사능 오염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는데 이 수치 검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휴대용 간이급 장비는요. 네. 고농도로 오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중에 방사능 오염적 측정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품중 방사능 측정 방법은 타폐 장치가 있는 정밀한 분석 장비로 측정하고 있으면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동일한 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수산물 금지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데 8599님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금지되는 수산품은 어떤 건지 참치도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게 지금 실제 가리비 같은 거, 고등어, 맹태, 활돔, 또 냉동 오징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11년 3월 이후에 전번 8월 31일까지 들어온 품목수가 약 한 33개 품목쯤 됩니다. 예. 이것이 전체 다 수입 금지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앞으로요, 이번에 8개 현에 대한 이제 수입 전면 금지 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다른 지역 또 품목도 확대되거나 그렇게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수입 금지제과 더불어 매 올 때마다 수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방사능 검사 추가적인 이제 프로트럼이나 이런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네. 사실상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은 앞으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가 그때 한번 조치를 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약처 이수두 검사실사과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렇게 조치가 강화됐지만 국민들의 공포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나라 연역에서 잡히는 이런 생선들은 과연 어디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관리과의 이동우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일본의 8개 연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연에서 잡히는 그런 생선, 어류 또 그리고 방사능 수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지금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하고 공동으로 2011년부터 지금 우리 수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염려될 만한 수준은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를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또 시기도 좀 더 느리고 그래서 오염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생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감이 워낙 커서 일본산 수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수산물도 많이들 안 드셨지 않습니까? 네. 연어, 고등어 이런 것들 위험한 생선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5천 해계하는 어종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산란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어는 이제 러시아 사할린 주변을 거쳐서
태평양 베링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기 때문에 뭐 일본 주변을 거칠 염려가 없고요. 또 지금 뭐 연어를 또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입하는 것도 알라스카라든가 노르웨이 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어도 역시 지금 일본 태평양 쪽에 이제 서식하는 고등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동해 남부에 이제 서해 생활권 가지는 고등어 두 종이 있습니다. 뭐 종류는 같지만은 이 종들이 개통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산 수산물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0038입니다. 수입 금지됐다고 해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생선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뭐 그 부분은 지금 뭐 아주 속이는 부분도 뭐 있어가지고 뭐 깜짝같이 속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그 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또 국내산 그 수입산을 국내산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적으로 또 그 지시를 가지고 또 단속하고 또 혹시 또 수입산이 수산물로 들어온 부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뭐 일본에 사는 물고기가 이제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고깃배에서 잡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는데 그 일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태평양에 사는 종들은 태평양 쪽에 생활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 사는 주로 고등어라든가 갈치 또 잠종이 이런 것들은 제주도와 또 우리 서해 동해의 생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종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동 반경이 큰 어종 예를 들어서 뭐 참다랑어 맞습니까? 참치가 참다랑어죠? 네, 그렇죠. 또는 우리가 많이 먹는 오징어 이런 거는 안전하냐 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참다랑어가 상당히 이제 해유 반경이 큽니다. 태평양 전체를 해유 반경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 우리 수역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어린 치어들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거치지 않고 대만을 산란장을 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제 크루시오 난로를 타고 우리 쪽으로 수역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참치 이것은 적도 주변.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주로 의역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안 들면서도 오히려 더 드는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꽁치와 다랑어 등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대표적인 6개 어종에 대한 검사 횟수를 이전에 비해서 2배로 늘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꽁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쿠시마 위쪽에 홋카이도 또 러시아 그쪽 수역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이후에 꽁치 부분에도 또 뭐 그 조사를 한 결과에서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수준의 그런 방사능 오염된 것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그 오염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계속해서 걱정이 안 들면서 자꾸 많은 분들이 하도 방사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꾸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원전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 어획량이 아주 확 줄어든 그런 어종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원전 사고하고는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해양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난화나 그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 그런 거에서 수온이 또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물고기라는 것이 이제 먹이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동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줄은 종들을 보면은 멸치라든가 참조기, 고등어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 변화, 후쿠시마 원전 그런 것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이라 볼 수 있겠죠. 환경 변화요. 네. 청취자분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1877님인데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러시아산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일본산은 물론이고 그러나 정부는 일단 오늘 일본산을 막았는데 도대체 수입산 중에
안전한 건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요즘 보면 식탁에 보면 수입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쭈꾸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입산 중에 횟감으로 많이 드시는 참치, 또 우리가 또 수입산 말고 또 우리 원양 어선이 잡아오는 원양산, 또 명태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수역이 후쿠시마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입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은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강화했을 경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이 되면은 그것을 스트론튬이라든가 플루토늄이 오염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시 재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쪽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뭐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박사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커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커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